오늘도 파란색 숫자를 너무 많이 봐서요. 어지럽습니다. 좀 시장이 힘을 내줬으면 하는데 글쎄요. 이 추세를 돌려 세울 수 있는 재료가 좀처럼 찾기가 어려운지라 이럴 때는 대응과 전략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분과 함께 짜보겠습니다. 자, 주식명가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위원님, 오늘 시장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보합권 등락으로 좀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요. 그 가운데 거래대금 어디에 많이 집중이 됐을까요? 리스트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탑 자리하고 있고요. 유한양행, 대봉 LS, 인벤티지 랩까지 나머지는 제약바이오단이 또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 중심 좀 잘 잡고 있던데 자, 이 속에서 눈여겨본 종목은 어떤 종목이세요? 유한양행은 잠시 후에 AS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오늘은 인벤티지 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들어와서 특히 이제 어제 오늘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뜨겁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중요한 점은 10월 달에 위고비의 이제 그 국내 상륙 그리고 대형주 단에서 비만 치료제 대장주로 등극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어떻게 보면은 관련주들의 양호한 흐름과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완전히 나눠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형주 단에서는 한미약품 그리고 이제 중소형단에서는 인벤티지랩 그리고 유한양행이 여기 그 GLP-1에도 끼고 렉나자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래 대금을 실으면서 조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벤티지랩이 오늘 빅파마 글로벌 빅파마의 업계 최초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서 2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전일과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장대 양봉을 추가적으로 나타냈는데 주요 가격이 19,000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를 보여줬다라는 것은 이제 완전한 추세 전환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윗꼬리가 잘 다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동사는 단기적으로 21,000원 돌파 구간까지 조금 더 홀딩 보유하시고 22,000원에서 23,000원 구간에서는 이제 비중 크게 축소 또는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하시면서 약간 매매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최근에 한 몇 개월 동안 만들었었던 고점 라인까지 또 올라왔기 때문에 뭐 매물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항 자리에 부딪혀 있으므로 비중 조절에 있어서 지금은 또 중요해진 인벤티지랩 추가 코멘트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거래량 상위 리스트 보면서요. 같이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스트 보여주시죠. 자, 오늘 거래가 활발했었던 쪽 오가닉 코스메틱, 갤럭시아 SM, DYD, 삼부토건, KC코트레. 오늘 시장 색채 맞나요? 네, 의원님 어떤 종목으로 오늘 좀 눈여겨보셨어요? 갤럭시 SM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체 이전 시장에서는 거래 대금과 거래량에서 겹치는 종목들이 보이면서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지금 완전히 뭐 산발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안에서 갤럭시아 SM이 STO 가상화폐 관련주에서 시가총액이 좀 낮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 STO 법제화를 통한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 내일 오전 10시 정도에 네. 트럼프와 해리스의 이제 그 TV 토론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트럼프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인 트레이더 관련된 종목으로 편입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이제 부동산 조각 투자가 STO 법제화를 통해서 성장에 대한 동력을 더 보여준다라고 하는 이슈를 통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매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7월 달에 움직였던 모습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인벤티지 랩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3,000원 돌파 안차까지 나타났으면 조금 더 강한 상승력을 좀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갭 상승에 대한 것이 조금은 저는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무리하게 추격해서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관망적인 자세와 보유자분들은 슈팅 나올 때 현금 확보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갤럭시 ISM, STO 관련해서 사실 가장 큰 대장격으로 움직였었는데요. 일단 역시나 이쪽에 있어서도 뉴스 민감도가 크게 작용하는 쪽이다 보니까 트레이딩적 성격 흐름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보니까요. 사실상 거래량 활발했었던 쪽도 보니 진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발적인 흐름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럼 오늘 장은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사실상 오늘 신고가 기록했던 종목으로 본다면 그래도 뭐 화장품단에서 많이 보여지고요. SK 리츠도 흐름을 쭉쭉 따라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대봉 LS와 같은 종목도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예상 체결 지수는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나 보합권 등락 거듭하더니 코스피는 지금 현재 0.5% 내린 구간, 코스닥은 1.21% 내린 구간에서 마감 대기 중입니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1,600여 개 넘는 종목이 오늘도 역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수는 하방 분위기 쪽으로 더 많이 힘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좀 주목을 하셨는지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산발적인 재료들 속에서 한 번 수급이 들어왔다가 결국 꼬리를 남기고 다른 수급으로 이동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테마의 순환이 하루 사이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동안 주도 섹터 역할을 해주셨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연 저점 부근까지 내려오는 구간도 확인을 하게 되면서 좀처럼 돌아오지 못하는 수급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가운데 마감가부터 천천히 살펴보면서요. 오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코스피 종합지수는 0.49% 내려가면서요. 12포인트 내렸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더 낙폭을 키워냈네요. 2,523선에서 거래 마친 모습 확인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저점을 낮췄습니다. 8포인트 밀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706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2,500선과 700선 위에서 간당간당 지수는 받쳐주고 있는데 확실하게 받침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섹터에 있어서 고민은 계속 필요해 보입니다. 이 가운데 수급 특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현선물 쪽에서 순매도 쪽으로 완전히 포지션이 쭉 일관됐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6천억 원 넘게 지금 팔자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팔자세가 지금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6거래일 동안 전기전자를 집중적으로 팔고 있다는 점까지 지수에 있어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현재 1,000억 원대의 매도 우위 찍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국인 기관 양 매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있어서도 지금 받쳐주고 있지가 않다라는 점. 전 거래일만이 거의 최근 들어서 유일하게 양 매수였고요. 이외에서는 지금 기관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다라는 점 체크됩니다. 자, 시총 상위단 보면서요. 전반적인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사실 빨간불이 안 보이는 건 아니죠. 가장 주인공적인 성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3.21% 올라가면서 99만 6천 원에서 결국 종가 형성합니다. 사실 오늘 100만 원 선이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추세를 또 뚫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깊어졌는데요. 가수급상 외국인이 오늘 또 들어왔다라는 점 전달드리겠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거의 연저점 구간까지 내려오면서 외국인의 집중 매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점 6만 6천 원인데요. 종가는 6만 6,200원에서 형성됐고요. 외국인 현재 6거래일 연속 팔고 있고 기관은 6거래일 이상 팔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저점 구간, 이전에 만들었었던 블랙 수요일 자리 저점을 더 깨지 않으려고는 하고는 있는데 지지를 잘 해주고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오늘 메리츠증권 쪽에서 반도체 투톱 관련한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PC 등 레거시 가격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HBM이 기여할 성적에 있어서는 양호할 거다. 하지만 목표 주가는 23만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삼성전자도 같이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라는 점 참고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기관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SK하이닉스를 향해서 담고는 있다라는 점.
점. LG 에너지 솔루션은 내일 아무래도 후보 토론회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오늘 좀 빠져 있습니다. 5%가량 밀려 있지만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오늘 가수급상 더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오늘 그래도 플러스권 지켜는 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네요. 자, 삼성물산은 2.2% 강세 보였고요. 오늘 또 특이하게 여기 보이진 않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2.58% 다시 좀 올려 세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알테오제는 참 재밌는 종목이죠. 30만 원만 깨지면 30만 원 위에서 종가는 그래도 만들어주는 종목. 오늘은 0.16%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오후장 접어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줬나요? 아, 네, 그렇네요. 지금 플랫하게 나타났네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는 역시나 좀 많이 빠져있는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HLB가 5.2% 밀렸습니다. 다만 오늘 강했었던 건 52주 신고가 클래시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오전장이 좀 더 강했습니다. 엔캠이 오늘 좀 시가 부분을 좀 크게 키웠는데요. 1.41% 상승. 휴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가장 모범적인 미용 의료기기다. 톡신 시장의 3대 시장이 미국, 유럽, 중국인데요. 이 시장에 모두 진출했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오늘 강보합권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쭉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사실상 제약바이오 중심 굉장히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외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내일 후보 토론 앞두고 있어서인지 우리바이오, 오성첨단 소재와 같은 종목이 장 막판 들어서 반응이 나오네요. 시간 외까지 흔들거리는지 좀 챙겨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한 줄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우량주 쪽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우량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수는 쌍바닥을 찍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월봉상에서 이제 필패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간. 그 구간만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량주 흐름의 실적 개선. 특히 이제 요 근래에 들어와서 화장품주가 다시 한번 우상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이유가 바로 실적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 포인트.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다시 한번 우상향, 기술적 반등이 나오든 어떤 흐름을 보여주든 간에 그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가장 원칙적인 측면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ADR 기준으로는 양 시장 모두 과매도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심리 지표도 공포 지수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트리거는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부터 이제 상승에 대한 기술적 반등에 대한 트리거가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은 급등주를 따라가기보다는 분할해서 실적 관련 우량주, 성장성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분할 매수가 유효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만효의 날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때 이후부터 포지션이 잘 잡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있어서 역시나 믿어야 한다라는 부분까지 강조해 주셨네요. 그렇다면 오늘 관심주는 어디서 챙겨와 주셨어요?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요 근래 이제 세론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도 좋은 이슈가 나왔습니다. 2상을 패스하고 3상으로 진입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이너스 0.4%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한양행도 세론으로 눌려 있는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전략을 안내를 드렸죠. 이번 한올 바이오파마도 그리고 오늘 생물보안법 이 관련된 법안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흐름은 생각 기대한 것만큼 아주 강력하진 않았지만 이후부터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굉장히 잘 나타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그 바토클리맙이라고 하는 이 물질 그리고 이 제품이 상용화 그리고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3상 이제 진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전 세계 최초 신약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도를 높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트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도 지금 현재 5일선과 11선의 지지를 정확하게 잘 받았다라고 하는 점, 이 구간에서 3상 진입에 대한 기대감을 추가로 더 반영한다라고 한다면 1차적인 목표 가격은 4만 원 이상인 42,000원을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34,500원, 60선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말씀 주셨으니까요. 추가 움직임 기다려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여러 종목들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VT부터 확인을 해보죠. 위원님,
최근에 화장품주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실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화장품주는 완전히 결부될 수 있는 거잖아요. 최근 다시 고개 들던데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VT를 어저께 시초가 공략으로 진행을 하면서 무방에서도 안내를 좀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이 33,000원이었는데 오늘 제가 AS를 드리면서 2차 목표가 35,000원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오늘 무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이 약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35,000원 정도 구간에서는 이제 현금화하고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강조를 좀 드린 그런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은 VT 3분기 실적을 전체 화장품 섹터 안에서는 탑픽으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다시 한번 눌리면은 더 좋은 자리에서 재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4만 원까지 다시 한번 트라이 기대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유한양행도 도와주세요. 12만 원 지지는 이제 확인했다라고 봐도 돼요? 네, 저는 유한양행 12만 원 지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유한양행이 지금 락레자 관련된 이슈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이슈가 나오고 눌릴 때 매수 그리고 고점에서 비중 축소 전략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보여주고 있는 이 구간은 다시 분할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희도 의견 공유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했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승리 전략도 얻어가시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